얕은 복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객체를 복사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얕은 복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쉘로우 카피라고 하는데요. 이 얕은 복사는 가변 자료형인 리스트와 딕셔너리 그리고 세트에서 적용하는 복사 방법입니다. 불변 자료형인 문자열이라든지 숫자 또는 투플을 이렇게 복사할 때는요. 앞서 학습한 첫 번째 복사 방법인 할당, 즉 객체 참조 복사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가변 자료형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앞서 또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복사할 때 이처럼 잠재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얕은 복사는 객체를 복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원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객체의 객체 참조를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원본 객체가 담고 있는 이 하위 객체들 자체를 복사를 하진 않고요. 그 객체들의 주소값을 복사합니다. 기본 자료형인 숫자나 문자를 복사할 때는 리트럴 값을 복사하는 일반 복사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얕은 복사의 경우에는요. 참조되는 객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원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위 객체들 자체를 따로 복사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공간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얕은 복사는 원본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복사본을 만든다는 점에서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는 복사와는 다릅니다.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는 복사는 결국은 같은 상자의 번호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얕은 복사의 경우는 이렇게 상자의 번호를 다르게 둡니다. 따라서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가변 자료형을 할당해서 복사하는 경우에는요. 원본 객체의 객체 참조만 복사하기 때문에 즉 상자의 같은 번호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본이나 사본이 사실상 같은 상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도 다른 값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를 갖다가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봤죠. 리스트를 통해서, 그죠? 반면에 얕은 복사를 하면요. 새로운 복사본을 만듭니다. 즉, 다른 번호를 가진 박스를 할당을 받기 때문에, 즉, 다른 상자를 만들어서 객체 참조를 하기 때문에 원본이나 사본 중 하나가 바뀌어도 다른 하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불변 자료형을 담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투플을 포함한 불변 자료형의 경우에는요. 자료형 자체가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복사나 깊은 복사 대신에 그냥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복사를 하더라도요. 즉 객체 참조만 하더라도 원본과 복사본이 원하지 않게 서로 영향을 주는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변 자료형을 복사할 때는요.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컴퓨터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가변 자료형을 복사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 중 사용 목적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변 자료형이 불변 자료형만 객체로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리스트가 문자열이나 숫자, 투플만 가지고 있다면은 값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의 값은 바꿀 수가 없죠. 물론 리스트 자체는 바꿀 수 있지만 리스트가 담고 있는 불변 자료형 값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얕은 복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가변 자료형이 가변 자료형을 객체로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리스트나 딕셔너리 또는 세트를 가지고 있다면요. 원본과 복사본 둘 다 같은 객체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값이 바뀌면 나머지도 바뀐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둘 다 독립적인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복사의 의도라면요. 깊은 복사를 해야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변 자료형이 또 다른 가변 자료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게 깊은 복사가 필요한지 얕은 복사가 필요한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얕은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얕은 복사를 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4가지 방법이 이제 화면에 적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분할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분할 연산이 가능한 리스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방법, 즉 카피 메소드나 생성자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카피 모듈의 카피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 4가지 방법에 대해 각각 코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얕은 복사의 첫 번째 방법인 분할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코드를 한번 보시죠. 먼저 X에 이제 가변 자료형인 리스트가 있고요.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들은 모두 풀변 자료형인 정수입니다. 이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X가 이제 1, 2, 3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이제 우리는 이제 Y는 할당 복사를 했죠. 즉 객체 참조한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했을 때 이제 값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먼저 이렇게 이제 할당 복사를 한 후에 같은 객체를 참조하는지, 즉 박스의 번호가 같은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y is x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할당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x의 값을 바꿔볼 겁니다. x에 있는 마지막 값, 즉 3을 갖다가 문자열 a로 교체를 했죠. 그렇게 교체를 하고 우리가 x의 값을 보면은 x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y의 값은 어떨까요? y의 값도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할당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당 복사를 하면은 가변 자료형 x의 경우는 한쪽을 바꾸어도 나머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얕은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할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x를 얕은 복사를 했어요. 변수 g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럼 g는 이제 얕은 복사를 했죠. 그러면은 g is y의 값은 어떨까요? 할당 복사와 비교했을 때 할당 복사를 했던 y와 x는 같은 객체 참조라고 해서 true가 나왔는데 g is x의 경우는 false가 나왔습니다. 즉 상자의 번호가 다르죠. 이것은 이제 할당 복사의 차이입니다. 얕은 복사는 또 다른 이제 상자 번호를 이렇게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g의 값은 어떤가 한번 보면은 어쨌든 복사를 한 거고 얕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g의 값을 보면은 g는 현재 1, 2 문자열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에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x도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얕은 복사를 한 g의 첫 번째 값, 즉 1을 갖다가 문자열 b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체를 하고 나서 우리가 g의 값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바뀌었겠죠. b와 2a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얕은 복사를 했기 때문에 x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볼까요? x는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할당 복사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y는 이제 x의 할당 복사였죠. 그래서 x와 y가 같이 영향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g는 독립적이고요. 이렇게 x와 y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x나 y의 값을 바꾸게 되면은 둘 다 바뀌게 되죠. g는 바뀌지 않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얕은 복사의 특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얕은 복사를 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이것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고 방법만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간단히 줄여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복합 자료형들, 이제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 세트가 제공하는 카피 메소드를 사용해 볼 겁니다. 먼저 앞서와 같은 예로요. 이렇게 X에 해당하는 가변 자료형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는 풀변 자료형인 정수 1, 2, 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비교를 위해서 Y는 이렇게 할당 복사를 했고요.
그래서 y is x를 하면 당연히 true가 나올 것이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x의 마지막 값을 문자를 a로 바꾸었을 때 x의 값이 바뀌고 동시에 y의 값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카피 메소드로 얕은 복사를 했어요. 이제 앞서는 이제 z에다가 이제 분할 연산자를 썼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카피를 썼습니다. 이 경우에 z is x 하면은 어떤가요? 당연히 얕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죠. 그래서 false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했기 때문에 z의 값과 x의 값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z의 얕은 복사를 한 z의 첫 번째 값을 이제 b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었을 때 그 결과는 b는 바뀌었죠. 하지만 할당 복사를 한 x와 y는 같이 움직이고 x와 g는 얕은 복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x에는 영향을 주지도 않았고요. y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왔죠. 얕은 복사는 이렇게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 이제 세 번째 얕은 복사를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생성자를 사용 한번 해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x에는 가변 자료형 그리고 불변 자료형인 정수 3개를 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y는 할당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y는 같은 주소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x의 마지막 값을 이렇게 바꾸었는데 x만 바뀐 게 아니라 할당 복사이기 때문에 이 가변 자료의 경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y의 값도 이렇게 바뀌었다. 같은 결과죠. 이번에 g는 이제 생성자를 사용해서 리스트 생성자를 사용해서 얕은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g is x는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g는 복사를 했기 때문에 x와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얕은 복사를 한 g에 대해 첫 번째 값을 문자를 b로 바꾸어서 이렇게 g는 바뀌었는데 이렇게 얕은 복사를 했기 때문에 a는 영향을 받지 않죠. x는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x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y도 그대로겠죠. 이렇게 x와 y는 같이 움직이고 얕은 복사를 한 g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얕은 복사 방법을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카피 모듈의 카피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쓰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같은데요. y 같은 경우는 x에 이제 할당 복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이제 객체 참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x의 값을 바꾸면은 같이 이렇게 y의 값도 바뀌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카피 모듈을 불러와야 돼서 임포트를 해서 카피 모듈을 불러오고 났어요. 이 카피의 카피 함수를 사용해서 x의 값을 c로 얕은 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얕은 복사의 결과 g는 x와 다른 객체 참조를 가지고 있고요. 즉 상자의 번호가 다릅니다. 물론 복사를 했기 때문에 g의 값과 현재 x의 값은 같고요. 이 상태에서 g의 값의 첫 번째 값을 이렇게 바꾸어서 봅니다. 그리고 나면 x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영향을 안 받죠. 이것도 마찬가지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이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처럼요.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은 가변 자료형이 이제 불변 자료형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얕은 복사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얕은 복사를 할 때 원본과 복사본 둘 다 그래도 같은 객체를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객체 참조를 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할당하고 다른 거는 이렇게 담고 있는 상자의 번호를 다르게 받는 거죠. 하지만 또 상자가 가지고 있는 참고 자료는 똑같이 이렇게 참고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 자료형이 또 다른 가변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런 자료형의 경우에는 복사본과 원본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바뀌더라도 나머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음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는 앞서 예와는 좀 다릅니다. 앞서 예에서는 이제 변수 x가 세 개의 정수 불변 자료형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변수 x가 2개의 불변 자료형과 하나의 가변 자료형 리스트, 즉 이렇게 정수 2개와 리스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 x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얕은 복사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얕은 복사를 하면요.
뭐 어쨌든 할당과 마찬가지로 x와 y의 값은 둘 다 똑같겠죠. 둘 다 1, 2 그리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xyz를 가지고 있고 y도 1, 2 그리고 리스트 xyz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얕은 복사를 했기 때문에 x와 y의 상자 번호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값은 이제 true지만은요, 이렇게 x is y라고 물어보면은 이 값은 false가 나옵니다. 두 개의 다른 상자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값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값은 둘 다 뭡니까? 정수 1이죠. 요 둘의 주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경우 둘 다 같은 주소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의 번호만 다르지 사실은 상자가 담고 있는 값들은 값 자체를 복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얕은 복사는 객체 참조만 복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 할당한 것과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x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값과 y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값이 같은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x의 첫 번째 값을 a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a로 바꿔봤어요. 그러면은 x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값은 a가 바뀌었죠.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y의 값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y의 값은 아까 보면은 y의 첫 번째와 x의 첫 번째는 같은 주소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true로 나왔어요. 그런데 x의 값을 바꿨기 때문에 y도 같이 바뀌는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안 바뀌었죠. x의 첫 번째 값과 y의 첫 번째 값은 분명히 같은 객체를 참조했는데요. 왜 둘의 값이 달라졌을까요? 다시 한번 이 둘의 객체 참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는 다르죠. 분명 앞에는 같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false로 나왔습니다. true가 아니라. 이렇게 왜 이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나왔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보면요, 가변 복합 자료형이라도 사실 참조하는 객체가 불변 자료형이면은 얕은 복사를 했을 때 원본이나 복사본의 값이 바뀌어도 서로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원본과 복사본 모두가 같은 객체를 참조하지만요. 참조하는 객체가 불변 자료형이기 때문에 원본 객체와 별도의 객체는 복사본은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객체를 이제 생성한 후에 이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 예에서 보면요. x의 첫 번째 값인 1을 갖다가 문자열 a로 바꿨는데 1은 불변 자료형이라서 1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값을 어디 메모리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즉 새로운 물건을 가져와서 새로운 상자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메모리 어딘가에 A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 상자에 담고요. 이 새로 만든 A의 상자의 번호, 즉 새로운 객체 참조를 이제 X0, X의 첫 번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Y의 첫 번째는 여전히 원래 있는 1의 값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값이 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복합 자료형 안에 가변 자료형이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 보면은 x의 마지막 값과 y의 마지막 값은 뭡니까? 가변 자료형 리스트죠. 이들의 객체 참조가 이제 같은지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면 true입니다. 아까 x의 첫 번째 값과 y의 첫 번째 값의 객체 참조를 알아봤을 때 항등연산자 is를 사용해서 true로 나왔었죠. 그리고 x의 값을 바꾸었을 때 이제 y의 값은 그대로고 x의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false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요거 둘 다 true입니다. true. 그죠? 그럼 이 가변 자료형, 가지고 있는 가변 자료형 안에 있는 마지막 값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번에 y의 마지막에 있는 리스트의 마지막 값. 현재는 뭡니까? XYG의 마지막이니까 G를 어떻게, 이렇게 B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결과를 출력해 보면은, 당연히 이제 G가 B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경우와 다르게 이 X의 값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의 값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X의 마지막에 있는 가변자료형의 마지막 값과 Y의 마지막에 있는 가변자료형의 마지막 값을 이제 참조를 할 때 하나만 바꿨죠. 근데 둘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값이. 아까는 이제 X의 A만 바뀌고 Y의 1은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둘 다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얕은 복사를 하면은 객체 참조만 복사를 하기 때문에, 즉, 둘 다 같은 객체 참조를 하고 있죠. 둘 다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데, 참조하는 값이 가지고 있는 게 해필이면 가변자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바뀌어도 양쪽도 영향을 주는 거죠. 앞서 예에서는 문자열로 바꿨습니다. 즉, 정수 1을 문자 A로 바꿀 때는 둘 다 불변자료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새로운 값을 만들어야 되죠. 값 자체를 못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새로운 주소에 할당했지만은 이렇게 가변자료형의 경우는 둘 다가 같은 객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대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실제 그것을 확인을 해보려면요. 요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바뀐 그 X의 마지막에 있는 리스트의 마지막 값 그리고 Y의 마지막 객체인 리스트의 마지막 값 이것의 객체 참조와 같으냐 하면 이것이 같습니다. 결국 같기 때문에 서로 바뀐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요. 리스트 안에 또 다른 가변 자료형, 즉 리스트, 여기서는 리스트인데 뭐 딕셔너리 세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얕은 복사를 할 때는 리스트에 있는 객체의 객체 참조만 복사하기 때문에 복사본 역시 원본 리스트와 같은 객체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가 수정되면은 나머지에도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불변 자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가변 자료의 경우에는 같은 결과로 이렇게 같은 객체 참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다에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얕은 복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